시작해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네, 오늘도 제 곁에 이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시키는 대로 멘트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늘 보면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실수를 해요. 이인혜 기자를 꼭 정치루킹 이인혜가 아니라 이분 뉴스랑 헷갈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방송 스타트를 다시 한 게 몇 분 돼요. 예. 근데 오늘은 이인혜 기자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입니다라고 저한테 미리 네, 제가 계속 입력을 시켰죠. 네. 일깨워주고 심지어 제가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된다라고 대본까지 다 짜줬어요. 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했죠? 네. 네,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당황스러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분 뉴스의 우리 김대호 PD나 강지호 기자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우리 이인혜 기자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중에서 지금 하나 또 제기된 것이 바로 히림과의 연관성이잖아요. 그렇죠. 히림. 네. 많이 나와요. 이 네. 히림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삼부토건이고 그렇죠. 삼부토건 등장하면서 뭐 DYD 나왔다가 심지어 방송사 MBN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야, 이거 뭐 여기서는 뭐 거의 뭐 웬만한 기업체들 들먹거리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 21g인가 뭐 네. 20g인가 하는 걔네들도 거기서 등장을 등장하고. 예. 장난 아니죠. 하여튼 히림. 그렇죠. 근데 그 이 히림이 계속 이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는데 네. 이 히림과의 연관성이 또 발견되는 여러 지점들이 있었고 또 김건희가 히림건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또 좀 몇 차례 발견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가덕도요? 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제 아무래도 고향과 네. 있으시니까 좀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실 것도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셨군요. 네. 예. 오늘 이인혜 기자가 준비한 썸네일이 이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히림이 먹었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히림이요? 네. 가덕도 신공항을 히림이 먹었다고요? 네, 이번에 그 설계권을, 건축 설계권을 땄는데, 어허. 그 딴 과정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제가 취재를 했을 때에는 좀 더, 다른 것들까지 좀 특혜를 받은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림이 그러니까 김건희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네, 이런 네.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특혜를 얻고 있다. 네. 그 특혜를 가지고 돈을 지금 현재 이권을 챙기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히림이 계속 여러 건축 사무소들 중에서 3위나 4위 정도에 들 정도로 뭐. 나름대로 이제 건실한 중견 기업인 건 맞는데 네.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어떻게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많은 정부와 관련된 사업들을 딸 수가 있는가? 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제 한 작년쯤에 히림을 항상 열심히 취재를 하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MBN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MBN이 저기 일산 쪽에 지어놓은 건물에 히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히림이 그 건물을 짓는데 적잖이 또 이렇게 관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땅 뭐 어떻게 뭐 관련된 과정이라든지 그 뭐 부지 확보하는 과정에 또 히림이 한 번씩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삼부토건 얘기는 뭐 당연히 뺄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 삼부토건 나온 DYD 나왔다가 또 심한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히림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덕도까지 손을 댔다. 그렇죠. 가덕도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정부가 진행하는 대형 국책공사에 히림이 계속해서 명함을 내밀고 있고 돈도 조금씩 얻어먹고 있고 네. 사업권도 가져가고 있다. 네. 야, 이거 여러모로 석연치 않습니다. 김건희 옆에 있으면 돈을 버나 보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김건희 백을 좀 쓸 걸 그랬네요. 예, 제가 뭐 가끔씩 옛날에 내가 김건희가 했던 코바나 컨텐츠 그 전시회 한번 갔다 김건희랑 말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좀 잡았어야 되나? 아, 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자, 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히림, 얘네들이 그러면 꽤 잘 나가는 업체다 이거죠. 그쵸. 원래는 건축 사무소 중에 나름대로 좀 상위권에 있는 곳이어서 애초에 이제 그러니까 건축 설계나 이런 걸 했을 때에 이제 많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 김건희와의 어떤 연관성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선정이 잘 된다는 건 어쨌든 뒷배가 뭐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선정될 수 없다. 이런 의구심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여기 또 지금 히림이 최근 들어서 좀 잘 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 보니까 뭐 무슨 우수 상품 선정 이런 거에도 종종 히림이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네. 히림이든 어쨌든 여기가 설계하는 데잖아요. 네네. 건축 설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인류 상품 무슨 상품 선정, 우수 상품 선정에 나온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근데 이게 자주 되는 모양이죠, 그래도? 이번에 사실 그 코트라에서 선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 인류 상품 선정인데 네.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 김건희를 후원한 그 히림에서 이제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예. 코트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 코트라. 네, 코트라에서 이제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걸 선정해서 이제 나름대로 뭐 수출 항목,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인정한 수출품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인데 건축 설계 사무소인데 당선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선정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거 네. 야, 이거 글쎄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례적이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어요. 네,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예. 지금 이게 이제 2023년도 세계 인류 상품 27개 가운데 서비스업 상품으로 유일하게 된 건데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된 건데 이게 그 공항 설계로 된 거고요. 공항 설계로요? 네, 공항 설계를 하는 걸 가지고 된 거고 그 세계 인류 상품 선정을 하게 될 때 혜택이 이제 정부가 수출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인정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수출 지원 서비스나 중견 글로벌 사업들에 있어서 우대를 해주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우대를 해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모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네요. 예. 네. 글쎄 뭐 혜택을 뭐 골고루 나눠 가지는 것도 좋은 거고 뭐 정말 잘하는 기업들 같으면 혜택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공항 설계요? 네. 무슨 공항을 설계를 했는데? 이곳이 원래는 이제 인천공항을 설계한 곳이어서 특히 이제 제2 여객터미널을 했을 때에는 인천 그 히림에서 설계를 해서 좋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너무 설계를 이상하게 했다라는 부정적 평가도 잇따르곤 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해요. 사실 이게 뭐 좋게 말하면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하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지들 마음대로 설계를 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제2 여객터미널이에요. 근데 네. 아무튼 히림이 이제 인천공항 설계한 것 때문에 네. 어, 이미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만히 돼서 이번에 된 거고 이 세계 인류 상품이 선정될 때에는 이제 원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다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냐, 이 모든 것을 따진다고 하면 이제 히림이 지금 선정된 그 서비스업 항목에서는 단지 매출이 몇 억 이상이면 된다, 몇 억 달러 이상이면 된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공항 설계라고 얘기를 할 때 인천공항 무슨 뭐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 외에 다른 설계, 그것도 해외에서 설계한 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대한민국 인류 상품이니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해외 이런 쪽으로는 해외에서도 여러 실적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뭐 예. 그 이제 뭐 아제르바이잔이 됐든 뭐 여러 나라들의 지금 지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사 네네 그쪽에 이제 해외에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인정받은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히림이 갑자기 2023년도에 이 공항 설계라는 이름으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소- 나라의 공항을 설계했느냐? 다른 나라의 건축 설계를 다른 나라 설계를 많이 해요. 우리 뭐 히림뿐만 아니라 여러 건축 사무소로 이름 알려진 데가 꽤 많은데 그런 데에서 그 외국에 입찰도 많이 하고 네. 공모도 많이 들어가서 꽤 실적을 꽤 많이 따와요. 히림뿐만 아니라. 근데 이 공항이라며 공항 설계로 그 일이 인류 상품이 된 거라며요. 네. 그러면 외국에 공항을 지었느냐? 해외 설계에도 일단 음, 들어가 있긴 한데 외국 공항은 아니잖아요. 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야, 근데 어쨌거나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다. 근데 조금 수상하기는 하네요. 인류 상품이 되려면 나름 일정한 글쎄 뭐 요건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이라고 하기에는 특히 설계사무소가 이런 인류 상품에 선정이 되려면 요건이 좀 애매하잖아요, 아무래도. 요건이 애매한데 어쨌든 다른 업종들보다는 낮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 요건 자체가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잘 조금 의심스럽네. 드리블로 그러니까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완전히 거죠. 아니다. 이거는 뭐 전혀 0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왠지 찜찜해. 네, 찜찜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군요. 야,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딱히 히림이 수상해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 찜찜하긴 한데. 네네네. 예. 그 밖에 뭐 다른 문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보통 이제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할 때에 간사 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뭐 어디 협회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곳들 업종들에 관련된 그 이제 기업들을 심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을 심사해서 이게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인 건데 네. 그 심사하는 간사 기관이 히림이 속해 있던 협회가 감사 기관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인류 상품을 네. 정하는 네, 인류 상품을 뭐 정하는 심사 기관이 있는 거고. 네, 그 심사 기관에서 정해줘야 세계 인류 상품이 되는 근데 건데 보통 심사 기관은 무슨 뭐 단체, 무슨 뭐 그 좀 오래된 뭐 공공 단체라든지 무슨 관련 기업들이 속해 있는 단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주로 심사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같으면 중소기업 네. 연합회라든지 네네네.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군요. 그런데 심사 기관이 히림이 속한 단체였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인 건데 그게 그냥 넘어가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서 1등상을 뽑는다. 무슨 뭐 글짓기 1등상이다. 뭐 그림 1등상이다. 사생대회나 글짓기 대회에서 1등상을 뽑는데 내가 당선이 된 거야.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그러면 이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 심사한 기관이 이제 중견년이거든요. 그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했는데 이 중견년이 계속해서 심사를 해왔던 기관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20년 만에 심사 기관에 공모해서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히림이 들어왔고 히림을 이제 선정을 시킨 거예요. 세계 인류 상품을. 야, 이거 진짜 이상한데요?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예를컨대 이인혜가 무슨 사생대회에 나갔어. 사생대회에 나와서 1등을 했어. 그렇죠. 예, 박수 쫙 네. 받았는데, 심사위원이 이인혜가 속해 있는 학교, 아니 뭐, 이인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네?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이런 거 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인데, 20년 만에 심사위원이 되신 거야. 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예, 그리고 이인혜가 딱 당선이 됐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짜고 치는 짜고 또 치는, 것처럼 너무나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류 상품이 어쨌든 이 히림에게 나름대로 경쟁력과 어떤 기업에 있어서 기업이 어떤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타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단 포트폴리오는 되죠.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히림과 김건희 사이의 커넥션을 좀 말하기에는 조금 약하기는 해요. 많이 약한데 자 그래서 이 인류 상품 선정 그래 그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된 게 2023년이라고 하면 네.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가덕도 공항 설계권을 얻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가덕도 공항 설계권을 얻는 과정에서 이 히림의 이 인류 상품 선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 왜냐면은 지금 이 히림이 단순히 뭐 수의 계약으로 해서 설계권을 얻은 게 아니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덕도 공항에서 설계를 그렇죠. 누가 해야 되느냐 해서 몇 차례 이제 설계안 내봐라 이렇게 했겠죠. 네네. 그래서 히림뿐만 아니라 여러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안을 냈는데 어쨌든 히림은 이미 인천공항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약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었겠네요.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코트라에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것이 또 하나 영향을 미쳤던 게 있는 거죠. 아, 야, 그러니까 히림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이 설계권을 따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히림도 빌드업을 해왔지만 그 히림이 빌드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게 만약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애시당초 누군가 도와줬어야 되네. 애시당초 아, 되게 황당한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히림이 이 공항 설계와 관련해서 인류 상품, 더군다나 코트라에서 정하는 인류 상품이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정 심사위원이 히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였어. 단체였고.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류 상품 선정이 되고 상 받고 나오고 난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설계 사업권을 확보했어. 네. 그러고 놓고 보니까 딱 짜맞춰 있는 너무나도 정밀하게 설계가 잘 돼 있는 그런데 짝짝 맞춰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었다. 네. 그런데 그러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이제 제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히림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나와 이제 설계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한 2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미 좀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히림이 가덕도 신공항 설계권을 얻었지? 라고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이번에 세계 인류 상품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좀 히림이 또 거기를 사업권 얻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권 얻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찜찜해하는 분들 꽤 많았어요.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인류 네, 상품? 코트라에서 한 그 세계 인류 상품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이제 이제서 나온 거죠. 야, 그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미리 이렇게 준비를 착착 해왔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히림이 워낙에 좀 실적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특히 히림이 보니까 지난해에 그 실적이 꽤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해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 수주를 따서 있었습니다만 올해 실적들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올해 일단 나온 실적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 들어서 계속 정부 사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는 수익성 악화였는데 올해는 역대급 실적을 보였다. 영업이율이
지난해는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수주 잔고가 거의 2조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성장세가 1,000억 원대. 특히 해외 발주는 씨가 말랐는데 국내 사업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냈다. 네. 그럼 결국엔 누군가가 뒷배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네네. 해외에서 나가서 했다면 뭐 그거야는 자기들이 잘해서 한 건데 근데 국내에서 설정이 나왔다? 그거는 누군가의 뒷배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아까 코트라에서 선정해 준 거는 우리나라 인류 상품, 대한민국 인류 상품이라서 해외 나가서 수출하라고 한 거잖아.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오히려 오히려. 가덕도에 영향을 미친 거고 국내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히림이 어쨌든 그 해외 발주나 이런 것들도 이미 작년에 중동 그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한참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정부가 어디 수출하고 나가서 뭔가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히림도 뭐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영업권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제외하고서는 신규로 뚫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로 돌리게 됐는데 마침 거기서 가덕도 신공항도 하나 연결이 된 거죠. 정말 딱 그냥 시간 참 잘 맞추네. 아니, 공교롭네. 참 공교로운데 참 공교롭네. 참. 근데 그게 네. 맞춰가지고 또 상도 주고, 그러니까요. 네, 공교롭게 또 그 상은 히림의 특수관계가 있는 데였고, 아니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되면 진짜 누가 판을 이렇게까지 짜고 짜줬다라밖에. 정밀하게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판을 깐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장면을 사실 몇 번 봤어요. 제가 이렇게 국힘당 쪽 사람들하고 각을 안 세우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있는 얘기 거의 터놓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탁을 해요. 우리가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좀 주면 안 돼?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말이야, 요거로 준비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거. 선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조건들을 맞춰놔라. 요거는 뭐 이상 돼야 되고 저거는 뭐 이상 돼야 되고 이거 할 때는 뭘 좀 갖춰봐야 돼.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으면 좋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맞춰서 그러면 착착착착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만들어 가는데 이게 서류가 부족하거나 뭐가 실적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또 얘기해줘. 야, 그거는 저기 가서 얘기하면 그거 갖다 줘. 만들어줘. 그 실적 만들어줘. 행정과 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 해먹는구나. 정말 티 안 나게 해먹는구나. 근데 정말 해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씩 얻어먹으려고 그랬으면 꽤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세계인류 상품도 가덕도 신공항이 사실 시작인 거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망해요. 그래? 그러면은 니들이 공항이라는 부분에서 특출나다라는 걸 좀 보여줘봐. 어떻게 하죠? 인류 상품 이런 거 되는 거 없니? 코트라에서 이번에 하던데 거기 한번 해봐봐. 아, 코트라는 인류 상품 그런 거 할 때 이 건축은 안 하는데요. 하게 만들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서비스업은 그래서 서비스업 중에 매출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몇 개 하지도 않았대. 보니까 업종이. 맞아요. 그 중에 굳이 건설, 그것도 건축 설계, 그 중에서도 해필 공항, 해필 그 항목만 딱 만들어가지고 해필 그 자리에 히림, 그리고 그 선정하는 업체는 히림의 특수관계. 그래 놓고서는 얼마 뒤에 가덕도 신공항, 공모, 딱. 근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좀 여러 번 입찰이 무산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 가덕도 신공항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2022년도 이제 5월에 김대기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임을 했어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비서실장 하던 사람인데 이 김대기 실장의 출신을 보면 맥쿼리 인프라 감독이었기 때문에 감독이사였기 때문에 민영화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민영화 많이 해먹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인천공항 민영화를 해서 지분 30~40% 정도를 매각시켜서 그걸 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에 조달을 하겠다. 재원 조달을 하겠다. 예,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래서 한참 민영화 반대 주장이 네. 한참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그냥 맥쿼리 인프라 감독이사 출신이었으니까 감독이사로 갔으니까 이 사람이 민영화를 해서 맥쿼리 인프라에 수주를 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니까 이 가덕도 신공항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히림도 어떻게 보면 이익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건 그때 그냥 단순히 그 하나였겠지만 지금에서야 유추되는 내용들은 되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면서 인천공항 민영화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지으니까 공항을 지을 때 히림이라든지 이런 김건희 주변의 업체들을 또 왕창 또 끌어모아서 수주를 줄 수 있게 만들고 일석이조였던 거죠. 일석이조, 3조, 4조 막 되겠다. 그래서 한참 그때 어차피 인천공항을 민영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던 데다가 네. 어떻게 가덕도 신공항에 투자를 하냐 인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산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봤을 때에는 어쨌든 이 가덕도 신공항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뽕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러고 네. 있는 상황이네. 네, 그게 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거는 국민이 아니라 해외 자본이거나 국내 대재벌들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히림이 여기에 숟가락 하나를 올린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항상 건설공사라는 게 설계에서도 물론 돈이 많이 생기지만 주로 이제 시공하는 데잖아요. 건설이 예. 시공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설계부터 손을 댔다면 당연히 시공 이런 부분에도 좀 끼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명히 김건희 쪽에서 뭔가 이권을 나눠 먹기 위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 진짜. 정말 안 그래도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참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지만 참 알뜰하게 해먹는구나. 네, 지금 안 그래도 이 가덕도 신공항이 벌써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문재인 정부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네, 이 가덕도 신공항 한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건설을 누가 할 거냐 아직 이제 설계는 누가 할 것이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미 건설은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되는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건설이었는데 그 현대건설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정해서 어쨌든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건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 정부에서 애초에 낸 게 컨소시엄에서 두 개 기업 정도만 하게 해라. 굉장히 제한된 조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공항 건설을 할 때 여러 개 컨소시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 2개 정도만 참여할 수 있게 해라. 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미 가덕도 신공항에 재원 조달을 하기에도 좀 벅찬 상황이었고 재원 마련을 어쨌든 알아서 뭐 예를 들어 인천공항도 아예 그냥 따로 만들어서 인천 내에서 만들어서 그 공항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산이나 이런 데서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어떤 건설 비용을 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되게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글쎄 웬만하면 업체들이 글쎄 이렇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참여 안 할 못하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9년에 완공을 지어라. 2029년은 죽어도 안 되는데. 죽어도 안 되는데 2029년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참여를 하려고 하겠어요. 자, 일단 업체 조건 자체 상당히 가혹하네요. 네. 그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그 국내에서 시공 능력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큰 업체 2군데만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029년까지 꼭 끝내라.
그리고 돈은 니들이 알아서 조달을 해라. 뭐 이런 식이네요. 네. 그러면 이거 참 예, 이거는 글쎄 사실상 어렵겠는데 요거는. 어려워서 예. 그래서 한 4차례 정도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건설에서 컨소시엄을 이제 재구성해서 그때 이제 아하. 포스코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협상 경기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아하. 아, 우리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또 한 번 연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정부에서 그럼 수의 계약을 하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수의 계약을 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또 한 거죠. 빌드업을 했다. 거의 뭐 목표를 정해놓고 일부러 유찰시키고 일부러 그 조건을 가혹하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실상 제한한 거고 그 결과 현대와 포스코 중심으로 네. 근데 포스코가 또 나오네요 여기 또. 포스코 ENC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인혜 기자와 제가 여러 번 그 방송을 하면서 포스코가 이권 사업에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이권 사업에 참 많이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 원전 사업에도 포스코가 들어있고 그리고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도 네네. 포스코가 있는데 또 들어오네요. 네,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 이거 포스코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뭐가 있나? 아, 참 그 아무튼, 부분은 예. 네, 더 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서 히림뿐만 아니라 이 시공하는 그러니까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봤을 때에도 이게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미 이제 그림을 맞춰 놓고 이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모색해서 하게 한 것 아닌가. 결국에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구한테 주겠다고 정해놓고 네, 애초에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덥석 줄 수는 없으니까 명분 쌓기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행정적인 예 절차들을 도저히 안 거쳐서 되잖아. 할 회사가 없대. 여기밖에 없대. 그래서 수의 계약한 거야. 라고 만들어 가는 거네요. 그런 거죠. 야, 이게 이것도 참 많이 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흔히 쓰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그 업체에 누가 뭐 이사나 감사나 사회이사로 들어갔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뒷돈을 그런 식으로 주고받기도 해요. 사실 옛날에는 직접 돈을 줬잖아. 이제 그 돈을 안 주고 이제 사회이사 이런 걸로 돌려서 줘. 정식으로 사회이사 선임이 됐으면 그 사회이사 선임된 게 과연 불법이냐? 그거 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어쨌든 기업에서 사회이사한테 돈 준다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어요?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밝혀내려면 상당히 그 깊숙한 어떤 진술이 필요한데 네. 이런 방식으로 위에서 좀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뇌물을 주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구성이 막 만들어져 보이는 왠지 네. 그런 구성을 밑바닥에 깔고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봤을 때에 이 설계와 시공 부분에 있어서 이 히림이 들어오고 현대건설이 들어오고 근데 또 수의 계약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마치 무슨 퍼즐 맞추듯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하필 왜 걔네들이 들어오냐고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조건이 가혹하고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라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되게 많이 네.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몇 번의 입찰 공고를 했지만 유찰이 됐다. 결국에 이건 수의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보도가 이미 올 3월, 4월에 이미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런 보도가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히림이나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몇몇 업체들이 독점을 하는 그런데 독점이 이것도 수의 계약 형태로 독점하는 이런 걸로 보면은 야 이거 짰다. 시나리오를 그렇죠. 처음 짜고 그렇죠. 움직였다. 참 야 그러네 이거. 그렇습니다. 좀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사실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히림의 내부적인 상황이나
그 다음에 히림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에도 의심이 돼요. 지금 보면은 네. 히림이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만 해먹었겠느냐. 그리고 히림이 과연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많이 해먹느냐. 지금 안 그래도 히림이 해먹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얘들 뭐 하는 데야 도대체? 우선 그걸 좀 같이 볼까 하는데 예,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코바나 컨텐츠 전시 후원 업체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뭐 이걸 이제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그 이 히림 안에 CM 이사 황모 씨 CM 이사가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그 CM 이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었을 때 이 코바나 컨텐츠 후원을 했다라고 히림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관은 끊어졌다. 네, 그 연관은 얘기하는군요. 끊어졌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 코바나 컨텐츠 전시 후원한 거나 그다음에 그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어쨌든 건진법사 관련 사회복지재단, 연민복지재단 네. 네, 1억 원 기부는 또 그 다음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었기 때문에 네. 연관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김건희와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이 히림이 또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관련해서 용역을 체결한 것도 했더라고요. 있고요. 야. 네. 지금 한참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법무부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참. 그다음에 대통령실 청사 네. 리모델링 할 때도 이 사람들이 관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실제 그 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네. 히림에서 근무한 그 직원인 경우도 있고. 네. 그 21g하고 같이 좀 영세 아, 업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표의 부인도 이제 인테리어라 하는 대표인데 아하. 그 대표가 이제 히림에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야, 참 알뜰하게 해 잡수시네. 그 한 칸마다 하나씩 다 들어있군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곳부터 발주하는 곳부터 그다음에 첫 발주를 받은 업체 그다음에 하청업체까지 도급업체 하청업체 다 줄줄이 하나씩 다 끼워서 하나씩 다 해먹네. 알뜰하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히림에서 취업한 이제 뭐 전문위원이나 부사장, 네. 그러니까 부회장급의 이제 임원진들을 보면은 이제 투스타 육군소장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는 전혀 상관없이 건축과는 상관없이. 네, 전문위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용역을 줄 때 특혜를 주고 당장은 돈을 못 주지만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사, 이사 이런 걸로 네, 돌려서 줄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그런 야. 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그냥 언뜻 생각이 나서 그냥 한 얘기였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히림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요건들을. 원스톱 서비스네, 한마디로. 네, 요건들을 아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아, 네.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근데 사실 이런 논란들은 이미 어느 정도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오너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좀 집중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오너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업만 문제가 아니라 사업 행태만 문제가 아니라 오너한테도 문제가 있다. 네. 무슨 문제인가요? 이제 오너가 그 한참 이제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서 히림이 한참 이제 주가가 높아졌을 때가 그랬죠. 있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뭐 네옴시티나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있을 네. 때 주가가 어쨌든 오르잖아요. 그 오를 때에 팔아버립니다. 이 대표가 자기 주식을. 네.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최대 주주인데요. 최대 주주인데 자기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호재가 아닐 때 이제 좀 낮아졌을 주가가 때는 떨어질 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다시 사들이고 야, 아니 그게 말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 네. 약간의 주가 조작성, 네. 어떤 주식 가지고 사기치는 거, 오를 때 그러네. 그러니까 이미 야, 이미 삼부토건과 같이 히림도 약간 어.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꼭대기에서 나왔었는데 팔고 골짜기에서 사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돈 버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침 히림이 좀 주가가 떨어졌어요. 지금 어허.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공시 시스템을 보니까 지분을 또 몇 개 사들였더라고. 주식을 사들여서 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대표가. 그럼 이제 좀 호재가 될 때는 역시 팔겠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야, 그거 진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 증권감독기관에서 아마 즉각 감사에 나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나요? 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게 좀 의아한 게 사실 이제 자기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사람이 만약에 이걸 이제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게 되거나 이랬을 때 얻는 그런 이익들을 제가 알기로는 그 6개월 안에 어쨌든 회사 이익으로 이게 환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이제 사고 팔고를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증권감독기관에서 사실상 방조하거나 굳이 문제시 방관하고 삼지- 있는 거네요. 네, 문제시 삼고 있진 않는 거죠. 야, 진짜 알뜰하게 해먹네. 골고루 해먹네. 수주 받아서 해먹고 공사 업체 그 칸칸이 그 뭐 도급업체 그 밑에 하청업체 칸칸이 끼어들어 가지고 또 해먹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또 해먹고. 그렇죠. 뭐 진짜 말 그대로 야, 뭔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하면 자금이 필요해서라고 하면은 100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코기는 구워 먹고 뼈는 우려 먹고 지방은 뭐 재가공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로 불리면서 아주 쏠쏠하게 지금 주가 가죽은 옷에 네, 입고. 네, 차익을 해먹고 있는 거죠. 야, 정말 쪽쪽 빼먹는구나, 단물을. 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승진왕 날라 그러네.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인천공항 건이 있는데요.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인천공항권으로 가덕도 공항에 참석해서 이권을 해먹었는데 네. 또 인천공항으로 돌아와서 또 뭘 해먹어요? 네. 또 뭐?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보수를 하는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기림이요? 네, 히림이 설계 업체로 선정이 다시 됐습니다. 야, 너무하는데 이거?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 업체가 그래 인천공항을 설계했으니까 보수도 잘 할 거야라는 측면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번에 그 설계 과정에서 이제 공모된 것들을 보면은 지금 히림 말고 다른 몇 군데가 다 있었는데 그렇죠. 그 내용에 따르면 애초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이제 2017년도에 했던 거,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했던 거랑 또 하나 몇 년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자료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줘야죠. 그래야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자료를 어떻게 줬냐면 무조건 인천공항 공사에 와서 해라. 와서 자료를 열람해라. 그리고 촬영이나 뭐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열람만 가능하다. 복사 안 된다. 네. 그러면은 그냥 열람만 하고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하죠. 그러면 결국에 애시당초 첫 번째 이 사업을 했던 히림이 자료가 있으니까 히림은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설계를 절대적으로 할 수- 유리하네요. 네. 그것 때문에 애초에 히림은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공모작을 냈지만은 다른 데서는 그 제안서를 하나도 못 내가지고 유찰이 됐다가 이게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꾸어서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히림이 선정이 된 거예요. 결국 또 히림이 선정이 됐다. 네. 아니 애시당초 뭐 월등하게 유리했네요. 다른 데서는 참여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네요. 네, 그쵸. 히림을 위한 히림에 의한 그런 입찰이었다고 보면 되겠네. 근데 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 가만히 보면은 권력의 뒷배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육군 투스타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부사장, 전문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항 같은 거는 투스타 갖고 해결이 안 돼,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실제 정말 정권 공항에서- 차원의 문제가 네, 있어야 네.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김건희나 이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해먹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좀 느낀 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하는 부분들에서 그래 이 정도 해먹었겠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계속 찾다 보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먹었어? 해먹었다고? 근데 보면은 다 조금씩 이미 퍼즐은 나와 있던 상태고 그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와 이게 이 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연결돼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트라에서 인류 상품을 정해요. 네, 이 인류 상품에 히림이 딱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예, 히림이고 이게 얘들이 이제 공항으로 해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항으로 이제 그 인류 상품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가덕도를 따내요. 가덕도 공항을 딱 땁니다. 자, 그리고 가덕도 공항을 따고 난 다음에 하여튼 하다 보면 자꾸 승진을 하려고 그러네. 가덕도 공항을 따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공사 수주도 일단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히림과 특수관계가 있는 업체들로 또 이렇게 했고요. 하게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다시 또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인천공항이 되네요. 네, 인천공항의 리모델링, 리뉴얼이라고 합디다. 네, 하여튼 리뉴얼이든 리모델링이든 다시 이걸로 돌아간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인류 상품을 정하게 된 이유는 이게 또 옛날에 인천공항 2터미널이죠. 네, 2터미널 설계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인류 상품으로 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덕도 공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업체가 그 참여할 수 없게 아주 가혹한 조건을 내세웠던 거고, 여기서는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가혹한 조건을 내세웠던 거고, 인류 상품 이걸 정할 때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했고요. 했던 거고, 인천공항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히림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 거고. 악조건을 제시한 거네. 히림만 할 수 있는 악조건을 제시했네. 네, 이게 과연 그냥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히림과 정권회의라고 한다면 우리 여사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이 여사랑 연결되는 거는 그 아까 말했던 오마이뉴스에서 말했던 뭐 황모 이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삼부토건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삼부토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삼부토건이든 그 외에 다른 기관이든 어쨌든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인다. 야, 참 라는 거죠. 알뜰하게 해먹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김건희나 옛날에 이명박이나 참 비슷하다 느꼈던 게 참 알뜰하게 해먹는다. 고속도로 하나 휘는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나 봐요. 제가 지금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철도가 하나 있는데 KTX 철도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속 터지네. 야, 보면 볼수록 이거 좀 더 파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야,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참, 아씨, 승질이 확 나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정말 뻔뻔하게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사람들은 후한무치를 진짜 넘어선 정말 극악무도한 존재들이구나. 극악무도 후한무치 뭐 둘 다인 것 같은데 네. 야, 우리가 더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될 이유가 이것 아닌겠나. 정말 이러다가 나라를 거덜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세수결손인데 지금 여기에만 들어가는 돈들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조단위로 들어가는 돈이라. 네.
참. 할 말이 참 없네요. 네. 자, 이인혜 기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취재를 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깊숙한 내밀한 얘기를 좀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